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 건너뛰고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IT 관련 법안 얘기이기 때문에 또 법하면 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아니, 제가 유럽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막 6개월 동안 뭐 개발을 중단하고 사회적 지구적 논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네. 역시 EU에서 이제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일단은 이제 보통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챗GPT를 위한 규제 법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2년 전부터 이 AI가 우리 삶에 도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네. 포괄적 규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규제안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AI 생체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안면 인식이든 네. 뭐 지문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이런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뭔가 원격 생체 인식하는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혹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얼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해서 안면 인식 같은 걸 하는데 네네. 그런 걸 할 때 뭔가 공공에 있는 인터넷이나 CCTV 여기에 있는 이미지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예전에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범죄에 대한 확률 같은 것들을 막 네.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과거의 범죄 행동을 기반으로 네. 이 사람이 예측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만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2년 전부터 논의됐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가 워낙 지금 뜨겁죠. 네. 뭐 챗GPT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과연 사람들이 쓰는 걸 봤더니 이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오히려 AI 규제안 중에 아주 빠르게 이 생성형 AI에 관련된 규제안도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냐. 첫 번째는 불법 콘텐츠 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일 큰 게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챗GPT가 쓴 글이다. 그럼 그거는 챗GPT가 쓴 글입니다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아, 명시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들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AI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는 네. 일단은 뭐 투표를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제를 하는데 야 이거 AI 생체 인식이 오히려 되게 좋은데도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막는 게 맞아?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성형 AI 특히나 생성형 AI가 컨텐츠 만드는 거에는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거의 되게 압도적인 이제 표차로 네. 통과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원 저작자의 그걸 네. 지켜줘야 된다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벌써 AI가 창작한 웹소설을 팔고 막 그런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인정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AI가 그럼 무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믹스해서 만들어냈냐. 네네네. 그럼 원 저작자들한테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재미있는 논의가 네. 이제 이래가지고 이번에 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나올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아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챗 GPT 같은 오픈 AI가 만든 소스들은 네.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어도비에서 네. 우리가 알는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 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성형 이미지 기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텍스트를 쓰면 이미지 나오는 것들을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기존하고 다르게 한 게 우리가 보통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가 유료 데이터로만 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유료 데이터로 해서 얘네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생성형 이미지의 결과값이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마치 음원이라고 치면 음악도 요즘에는 한 음악에 들어갈 때 작곡가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막 소스를 10명씩 넣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그림이 나올 때 어떤 그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그 출처를 가져와서 한 그림에 대한 예를 들면 저작권을 뭐 한 이 그림의 10% 저작권
저작권 A한테 이 그림의 10% 저작권은 B한테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 스타일로 세일러문을 그려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네네네네.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어떤 거는 또 유화일 거고. 그렇죠. 그럼 저작권 없는 거나 옛날 것이라서 넘어갈 네네. 테고. 그렇죠. 그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겁니까? EU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생성형 AI에서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명시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유예 기간 감안해서 2026년 정도에 네. 지금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쓰는 건 역시도 생각해보면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챗GPT가 네. 글을 썼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웹소설을 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네.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성형 이미지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거 내가 포토샵으로 한 거야 네. 라고 하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좋은데 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금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이제 EU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면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거를 만든 회사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챗GPT 만든 오픈 AI한테 네. 이걸 기술적으로 너네가 해결을 안 하면 네. 이거 너희한테 엄청난 벌금을 내릴 거야. 이런 식의 문제로 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것 이제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EU가 먼저 나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약간 미국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AI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이제 규제적으로는 뒤로 물러서 있던 상황이고, 근데 이번 챗GPT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약간 심각성을 미국에서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반보 앞서서 나온 게 지금 유럽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이렇게 왜 먼저 규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2년 전부터의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네. 결국에는 유럽에 빅테크 기업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 역시 다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들이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럽에 있는 서비스로 비용을 벌어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럽 회사들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정부나 이런 데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유럽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네. 역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한테 네. 약간의 규제를 통한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보면 네. 미국은 규제를 좀 안 하고 유럽은 늘 규제를 좀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막 그 애플이니 뭐 트위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본사에 막 아일랜드에 막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그렇죠, 그렇죠. 유럽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이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었는데 네. 흥미로운 건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유럽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입법을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법은 이제 통과가 됐을 때 네. 투표를 통해서 네.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이제 발의가 됐었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네.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법적 책임을 진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AI 정확하게 말하면 AI 면책 조항 금지법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AI가 뭔가를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의 면책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성형 AI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챗GPT가 만드는 결과물들, 네.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이런 것들에는 이 면책 조항을 금지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생성형 AI가 뭔가 만드는 거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발자가 책임져라.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법안이 어쨌든 지금 발의는 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가 될지 좀 봐야 됐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규제안이 나오는 게 참 뭐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별도 얘기지만 네. 이제 뭐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얘기하고 문명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규제를 먼저 만들 수 있거나 신약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선진국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EU랑 미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네. 일본에서 하면 야,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아직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G7, G8 이런 얘기하려면 이런 것도 먼저 만들 수 있는까지 와야
와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국력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아직 좀 네. 겸양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제를 외치는 반대편 사이드의 주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보통 규제를 하면 네.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게 네.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샘 알트먼은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이런 규제들이 네. 먼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이후의 법들 아까처럼 저작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길 회사들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미 공부 다 시켜놓고 똑똑하게 인공지능 만든 데들은 네. 출처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장하준 교수님 아니냐. 얘기하는 사다리 네. 걷어차기.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미국은 완전히 기술 중심이고 유럽은 이제 규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기술도 있고 네.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한 게 별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발휘된 것들이 좀 실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이런 지금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우리나라는 좀 선호용 후 규제로 가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분명히 좀 법안으로 확정돼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근데 존재합니다. 이게 약간 규제 샌드박스처럼 약간 허용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저도 뭐 그 관련 논의를 한번 쫓아가봤는데 어쨌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규제를 주고 있는데 네.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시키는 데서는 오히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오히려 면책 규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은 일단 공부는 시키자. 왜냐하면 네. AI가 국력이 되니까. 하지만 결과물을 내뱉는 데 있어서는 네.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자. 이런 식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데도 결과물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의회는 통과를 한 거고 집행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어쨌든 통과가 확실시 돼 보인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